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맑고 밝은 아침입니다. 햇님은 아직 단장하고 있는 중이라 하십니다. 저는 또다시 감사합니다. 57번째를 기도합니다. 네. 장마철인데 매미 소리가 맴맴맴맴맴맴 울고 있습니다. 매미의 인생은 참 짧다 그러죠. 네. 오늘은 저는 57번째 또다시 감사합니다를 기도하면서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주무시기 전에도 감사 기도 혹은 감사 일기, 또한 아침에 일어나셔서 스트레칭 하시는 거 꼭 잊지 않고, 사람이 기억하는 거 하고 또한 실천하는 거, 실행에 옮기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서 실천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머릿속으로 많이 알고 TV를 보든 신문 방송을 보든 어떤 경우에도 내가 배우고 습득한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돈과 같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 스트레스와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래 맞는 말이야, 알고 계시는 것도 많이 있으시고 실천하기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내 몸의 건강을 위한 일이니 잠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내 온몸의 세포 모든 조직을 열어서 들어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어떤 스트레스든 스트레스 앞에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조인간 AI겠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모든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신체 장기 중에 특히 위와 장은 스트레스에 특히 약하다고 합니다. 식탁구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을 나무란다든가, 예전 시집살이를 하시던 이런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식탁구에서 뭐라고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위가 꼬인다 그러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소화효소의 분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장 운동을 위축시켜 버리기 때문에 소화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그렇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내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합니다. 특히 외부 자극에 교감신경 반응이 예민해지고 혈관이 바싹 수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손이나 발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손발이 여름에도 차가운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이나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라든가 아주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었을 때에는 이 수족냉증 이 질병이 낫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신체 부위에 특히 어딘가에 냉기가 느껴질 때는 그것은 분명한 스트레스에 의한 냉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을 가장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찬기, 추위에 노출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여름이니까 그러죠. 여름에도 비가 올 때 에어컨 냉방이 아주 심한 지하철을 탈 경우에 저 경우에는
목수건과 마스크를 장갑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수건과 마스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가방에다가 언제나 팔토시를 준비해 다니면서 끼게 됩니다. 이 환기를 위해서도 이 에어컨 가동이 굉장히 심할 때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거기 지하철 30분 타는 동안 아무런 것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몹시 힘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즘은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흔히 젊은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그 찬 얼음이 둥둥 뜬 그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 파는 그 얼음 음료수, 얼음 커피, 얼음으로 된 그런 것을 주로 들고 다니시면서 목멍이 확 타오르는 듯한 타는 듯한 그 냉기, 그런 것을 맛보기 위하여 그것을 먹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거와 우리 몸이 체온이 몇 도인데 찬 음식을 마실 때의 그 몸의 상태는 굉장히 급격하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단 위장에 차가운 얼음이나 얼음물이 들어갔을 때는 위장이 수축되고 오그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 장애를 일으켜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합니다. 지나친 이 얼음 아이스 음료는 물론 입은 좋은데 몸에는 안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화불량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화불량은 혈관의 모든 이 위장으로 가는 혈관, 위에서 장으로 가는 그 혈관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 신경이 곤두선다 그러죠. 그 상태에서는 소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혈압 상태도 그렇습니다. 혈압 역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을 때, 물론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도 물론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자기도 모르는 급격한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한 혈관 수축, 뇌가 수축이 되어버려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경우가 그렇게 해서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내가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이 급속도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세심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습관을 바꿔서 따뜻한 음료, 주로 뜨거운 레몬차, 뜨거운 커피, 뜨거운 보리차,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가운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질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음료를 마셨을 때는 잠시 몇 초라도 입 안에 머물렀다가 장으로, 위장으로, 식도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너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찬 음료를 마시면 배탈이 난다고도 하는 그 경우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장증후군, 이러한 음식도 종류도 찬 음료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 차게 음식을 먹는 것, 여름 한철 냉면을 너무 달고 살면 위장과 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죠. 여러분께서도 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60대이다 보니까 60대, 70대, 80대 그 조금 젊으신 분들은
제 기준으로 젊다 그러는 거는 50대를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에는 네, 건강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활동하는 중에서도 특히 이 위장과 장은 정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특히 몸 상태, 내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급격하게 설사가 난다든가 급격하게 복통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경우는 과연 내가 어제 뭐를 먹었는가, 오늘 내가 아침 식단에 무엇을 먹었는가,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도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가 하니 정말 우리의 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얼어 죽어도 나는 얼음이 좋아, 아이스 아메리카를 강조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내 정신 건강에는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여자친구와 함께 폼 잡으면서 걸어갈 때도 좋을 수 있죠. 잠시 잠깐의 그 짧은 행복, 만족, 그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얼음이 가득 찬 차가운 음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약을 먹는다든가 또 흑임새를 먹는다든가 여름 보약으로 삼계탕을 달고 산다든가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는 경우라 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병나지 아니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인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실천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맛이 없는 요즘 더위에 지쳐서 입맛이 없죠. 버섯 요리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버섯을 담백하게 끓일 수 있는 이름은 리조또라고 합니다. 버섯 리조또. 느타리 버섯과 팽이버섯을 찢어서 넣고 또한 표고버섯과 양송이 버섯도 준비합니다. 큰 웍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썰어놓은 쌀을 불려놓은 쌀을 넣어서 볶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볶은 쌀에 우유와 월계수 잎을 넣어서 쌀이 거의 익을 때까지 불을 끄고 식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팬에다가는 버터를 녹이고 다진 양파와 다진 마늘을 달달달달 노랗게 볶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버섯을 넣고 아까 말씀드린 느타리 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 버섯, 여러 가지 버섯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버섯을 골라서 버섯을 넣고 다시 볶습니다. 버섯이 익으면 조금 아까 익힌 쌀과 우유를 조금 더 넣어서 꾸덕꾸덕하게 끓인 다음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이것이 바로 버섯 리조또라고 하는 맛있는 요리라고 합니다. 쌀이 거의 뜸이 들었을 때는 다진 파슬리와 피마산 치즈 가루를 뿌려서 먹습니다. 한 번쯤은 저녁에 가족과 함께 버섯 리조또 만들어 보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버섯하고 다진 양파, 다진 마늘, 그리고 올리브유와 버터, 소금하고 후추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죠. 제가
여러 번 이거를 저도 이 요리를 해보지 않았지만 이번 이 여름에 어떤 것이 입맛이 좀 날까 해서 조금 색다른 요리로 버섯 리조또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팁은 버섯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요리할 때 넣으면 안 된다 합니다. 버섯의 풍미는 조리 시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파를 송송송송 썰거나 청양고추를 썰어서 넣는 거랑 똑같은 이치로 버섯은 마지막에 넣는 것이 그 향기, 버섯의 그 향기를 더욱 지킬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니 정말 맛있는 요리 같죠? 한번 오늘 저녁에 시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이 아니더라도 네, 주말 토요일 가족과 함께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네, 또 저희 그 강아지 여울이 모습을 아주 저 녀석이 의젓해요. 네, 새소리도 듣고 지금 제가 이 배경음악 방송이 조금 에러가 나서 틀지 않았는데 주위에 네, 뭐 새소리도 나고 네, 까치도 깍깍 굴고 또 매미 소리도 나고 아주 즐겁습니다. 화창한 화요일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늘 화창한 마음으로 화창한 생각으로 또한 내 이웃과 내 사무실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반경 1km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그게 다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감사합니다. 여울아 안녕. 감사합니다. 인사드려야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